책상 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쁘시다고? 네. 피곤하시다고? 저도 징징대는 게 떠오르네. 오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이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막 공격적으로 아니 물처럼 설란 말이야. 이렇게 공격해도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오늘따라 이렇게 꼰대 같지? 아하 참. 그렇게 느껴져서 살짝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저는 어제 저도 부산에 다녀오느냐고 심야버스를 타고 오느냐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아, 맞다. 버스에서 그때 간다 타고 그랬지, 오냐고. 부산.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목소리에도 담겨있는 상태고 약간 뭔가 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온 것 같, 많은 걸 배우고 와가지고 뭔가 채운 기분은 드는데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몇 박이나 갔나요? 거의 자면 거의 못 잤어요. 2박 3일인데 2박 3일이 아니라 이제 1박 3일이죠. 1박 3일. 아, 1박 3일 한 번 자고 3일 동안. 네. 근데 이제 그 한 번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지금 뭔가 휴식을 취하고 왔어야 되는데 또 세 번째 서랍이 이번 주인지 몰랐거든요. 진짜 개빡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나에게 미안한. 한 번씩 지칠 때는 이렇게 좀 쉬어도 돼요. 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깝깝하게 잡고 있어도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새 근데 부산에는 꽃이 되게 많이 폈더라고요. 그렇겠다. 네, 그래가지고 꽃 구경도 조금 그래도 그 틈을 내 가지고 잠깐 하고 왔는데 목련도 엄청 활짝 펴 있고 이제 벚꽃도 폈어? 벚꽃은 아직 안 폈어. 아직 아니구나. 벚꽃은 조금 이제 피려고 이렇게 약간 움트러 있는 상태다. 약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 여행 가신 건가 그냥? 여행 겸 이제 여러 겸사겸사 투어를 간 거죠. 공부를 좀 볼 겸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나요? 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요. 아,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 공부 좀 할 겸 해서 간 거죠. 아, 그런 쪽으로. 네. 부산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있나 보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즉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뭐 세미나 갔다 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탐방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데는 어떻게 뭘 하고 있나 그지.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거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7년 만에 부산에 갔거든요. 7년? 부산도 되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7년이면 많이 변했겠네 진짜. 뭐 1, 2년도 아니고 7년이면 진짜 오랜만에 갔네. 진짜 오랜만에 가가지고 뭐 여전한 것들은 여전히 있지만 많은 것들이 약간 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지금 걸 보내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피곤하지만 보람찬 한 주였다. 네. 난 최근에 그걸 봤어. 우리 전에 얘기할 때 그 양자경 씨가 그 아카데미 7관왕 했죠. 뭐 오스카 막 이렇게 후보에도 오르고 막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발표가 나가지고 실제로 수상을 다 하셨더라고. 맞아요. 다 휩쓸었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자신의 어떤 업적에서 지금 거의 피크를 찍으시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 막 나이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수상 소감이 되게 감동 깊었죠. 그런 거 들으면서 나도 요즘에 좀 나이에 대해서 내가 좀 먹었다라고 나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멀었구나. 더 앞으로 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영화인지는 나는 또 모르고 소개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반향을 또 일으키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알고 소개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반응이 없잖아 솔직히. 아니에요. 그때도 진짜 이거 미쳤다 이러면서 그때도 이건 아카데미 값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국내에서 예매율이 500% 늘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개봉을 재개봉을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소개를 잘했던 것 같아. 뭐 성견지명을 좀 잘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약간 수상 기준을 예술 영화 쪽으로 많이 돌린 것 같다는 그런 얘기 같은 상업 영화들 다 제치고 어쨌든 예술 영화가 된 거잖아요. 좀 관점을 좀 바꾼 건가 그러면? 나무주연상 받은 그 배우가 한 영화도 더 웨일이란 영화인데 그 영화도 되게 소규모로 독립극장에서 막 개봉하고 막 그랬었는데 웨일? 고래? 네, 더 웨일이라는 고래가 아니라 다른 뜻일 거예요. 근데 그 영화도 있는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걸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또 타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카데미도 많이 그분이네. 미라. 그 미이라 그 남주시네. 그 대머리 되신 분. 이분이 그 되게 남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시거든요. 그 이렇게 그 미이라 때 보면 진짜 잘생기고 멋있잖아. 근데 이런 사람 또 머리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이런 되게 좋은 예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나도 좀 머리카락 관리 좀 해야겠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안 그래도 저번 주에 그 이건희 그 문구 뭐 이거 많이 쌓이지 않았나 해가지고 소름이 돋았는데 저는 오늘 가져온 주제는 오랜만에 본캐로 들어가서 문구들 중에 이제 연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요새 꽂혀 있는 그 주제가 연필이거든요. 연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나요? 연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저 새끼가 나를 신기가 자 열심히 막 공자왈 하더니 신기가 생겼나 왜 갑자기 문구 얘기를 꺼내지? 나 오늘 문구 가져왔는데 그래서 조금 실제로 속으로 댓글이 놀랐다. 달렸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그걸 다시 지금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놀랐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문구 덕후 본능을 꺼내서 문구로 준비를 했고요. 뭐 말을 안 했다 뿐이지 틈틈이 문구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도 그 오래된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는 꼭 들리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사람의 손을 이제 타지 않은 옛날 문구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다 헤쳐가면서 뭐 그런 구경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네. 싫어하셔. 왜? 살 것도 없는 다 큰 성인이 와가지고 그거를 다 해집고 다니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 오히려. 아니 이거 구경해도 돼요 이렇게 재고 처리하면서 좋은 거 아닌가 사장 입장에서는? 근데 뭐 내가 엄청 그걸 쓸어오진 않으니까 그래? 그냥 구경만 할 뿐. 직접 구매하는 거는 그리고 많이 이제 없구나. 그걸 다 해치니까 어쨌든 저건 외지 사람이고 학생도 아니고 어른이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오래된 가게 해친 거 다 당연히 안 좋아하시지. 그래서 먼저 구경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인님 입장에서는 무섭겠네. 갑자기 덩치가 와가지고 애들만 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오랜만에 그런 문구등을 꺼내서 뭐 최근에 남해 갔을 때도 근데 신기했던 거는 남해를 갔는데 그건 진짜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름이 특이하고 되게 오래돼 보여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할머니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뭐 그런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여가지고 그분이랑 굉장히 재밌게 대화를 하고 왔는데 그 애기들이 좀 그 진짜 오래된 문방구처럼 그 가판대에는 불량식품 같은 게 딱 있고 그리고 뒤편에는 이제 아이돌 스티커들 같은 게 걸려 있고 아이돌 엽서랑 아이돌 이제 그런 것 아이돌 용품들이 딱 벽면에 있고 그 뒤편으로는 이제 문구 그런 뭐 공이나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쓰는 그런 준비물 같은 게 쫙 내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옛날 그 문방구 그대로다. 요즘 유행하는 펜시점이나 그런 거 아니고 뭐 오피스 상품 이런 거 엄청 크잖아요. 그렇지. 그 알파 문구나 뭐 그런 하트렉스 이런 그런 문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갔던 그런 찐 문방구여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갔는데 달라진 물론 우리가 먹었던 그런 불량식품도 있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무슨 마라 고기. 약간 그런 중국에서 건너온 마라 쫀득이, 뭐 마라 뭐 젤리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트렌디해. 요즘 애들 진짜 요즘 애들 이런 거 좋아한다. 우리가 먹던 그런 거 이제 안 먹는 거네. 먹긴 먹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가격이 올랐거니와 막 500원, 700원 막 이래. 근데 이제 그런 중국에서 온 그런 약간 좀 그리고 약간 틱토커들이랑 유튜버들이 막 뭐 되게 쓸어서 먹을 유행했던 그런 특이한 괴식 같은 거 있잖아요. 접어먹는 젤리, 뭐 엄청 바다포도도 팔더라니까. 거기에 판다고? 비쌀 것 같은데 좀. 아니 그런 거가 이게 여러 개 하면 비싸겠지만 이제 한두 개씩 소포장돼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팔더라고. 이미 그런 업체들에서 그걸 발빠르게 다 제품화를 해가지고 2알 들어있고 막 그런. 그 어린애들의 관심을 항상 트렌드하게 쫓아가야 되니까 업체에서는. 맞아. 그런 꿀젤리 막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이제 애들은 다 그걸 사가더라고. 그 마라맛 그런 젤리 같은 것들 막 사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어쨌든 그런 가판대가 있고 그 할머니가 그 계신 곳은 조금 그 계산한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 곳이랑 좀 거리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애기들한테 돈을 받을 때 그런 약수터에 있는 거다 조그만 물바가지 같은 거 알아? 그 플라스틱 물바가지를 2개를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야. 왜? 애기들한테. 왜 거기가 가판대랑 이제 사이가 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그걸 내밀면은 그 애기들이 거기다 100원, 200원을 더 1,000원짜리를 넣어. 그러면 이제
잔돈을 거슬러서 다시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산 시스템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 할머니는 그거를 한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썼는데 왜냐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막 그 포켓몬 스티커가. 근데 그 포켓몬 스티커가 1세대 때 포켓몬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 지금 나오는 포켓몬 스티커가 아니라 10몇 년 전에 그 시절 그 그림체인 그 스티커가 샤니빵 있는 그거.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인데? 그러니까 그 30년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전부터 그걸 쓰신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한창 했을 때 중국에서 왜 계산 받을 때 카드나 뭐 현금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게 떴었나 봐. 그런 SNS 상에서. 그래서 유행했었나 봐. 그래서 할머니가 그것도 알고 계시더라고. 중국에서 날 따라했다. 굉장히 트렌드하시네. 코로나 때 이렇게 계산 나는 20년 전부터 애기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나는 코로나 때 그 중국 거 보고 걔네가 나를 따라했구나 이러면서 이거 명물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 쇼맨십으로 막 이렇게 탁 보여주셨는데 한번 만지게 안 해주셔? 만졌지 나도. 그래서 나도 거기다가 이제 돈 넣고 이제 할머니가 그것을 줘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너무 재밌게 즐겼던 그런 여행이어서 역시 문구는 옳다. 문구 여행은 항상 재밌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도 어디 여행을 가셨을 때 한 문방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경 진짜 하고 싶은데 아까 나나씨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허락받고 이런 게 좀 무섭긴 하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까칠하 보신 분한테는 뭐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이러고 그냥 아니면 살 거 있어요 이러고 그냥 구경하고 그러면 되고 막 운 좋게 뭐 사면 되잖아. 맞아. 내가 거기 가서 얼마 썼는지 알아? 15,000원 썼어. 이것저것 고르는데 15,000원. 그건 거의 큰 손 아니에요? 큰 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근데 거의 불량식품 위주로 샀는데 요즘 불량식품들도 가격이 많이 올렸더라고. 그 할머니께는 낱낱이 VIP네요. 한 번에 15,000원씩 쓰고 왔습니다. 비눗방울 뭐 이런 것도 사고 공기 같은 것도 오랜만에 사가지고 이제 숙소 가서 애들이랑 공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 이게 부산에서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 겨울에 한번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방구는 항상 문구점은 항상 제가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었다는 점. 야금 에피소드를 모았던 점이고 제가 요새 왜 연필에 꽂혔냐면 뭐 우리가 지금은 뭐 기록하는 도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애플 펜슬로도 막 기록하고 그리고 보통 다 메모장에 쓰지 그런 사각사각 뭐 이렇게 연필을 쓰는 행위를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여러 문구점을 돌아다 보니까 요새는 약간 연필만 다루는 전문점을 다루는 문구점도 많이 생겼고 그런 거를 이제 잘 큐레이팅을 해가지고 그 연필에 대한 소개를 또 이렇게 쫙 써놓으세요. 한 몇 문단으로.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연필이 다시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자루 모으다 보니까 이제 야심한 밤에 연필을 이제 칼로 사각사각 깎은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좀 무서운데? 무서워? 혼자 이렇게 칼로 싹싹 깎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연필을 이렇게 나무를 싹 깎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필의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 거의 연필을 남낫은 연필 깎기를 잘 안 쓰고 칼로 깎는구나. 연필 깎기도 있어. 있는데. 연필 깎기도 있는데 이게 돌리는 연필 깎기는 없고 이렇게 그냥 작은 그런 돌리는 연필 깎기들은 푸터기 같은 것도 물론 같이 사지. 그런 것도 있지. 요새는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커터 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깎는 게 뭔가 행동 명상 또 나 그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난 그거 사고 싶더라. 반복. 그 연필 깎기 중에 그 목도리 동화뱀 연필 깎기 봤어? 이렇게 연필을 깎으면 이렇게 연필 그 나무가 나오잖아. 그게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져가지고 목도리 동화뱀처럼 되는 연필 깎기가 있거든. 맞아 본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사고 싶은데. 좀 찾아봐야겠네. 그거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그 얼마 하진 않을 것 같아. 플라잉 타이거 뭐 그런 데서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연필을 요새는 모으고 있는데 연필의 세계도 사실 다 들여다 보면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많은 종류의 연필들이 있어서 이것도 뭐 한두 푼은 이렇게 싸다고 한두 푼 모아보면 아주 탕진하기 딱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하나에 얼마쯤 하나? 한 몇천 원 하나? 요새 뭐 싼 거는 1,000원, 그러니까 싼 게 1,000원이 아니라 요새는 싼 게 1,000원이에요. 한 자루에 1,000원부터 해서 뭐 3,500원짜리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 19세기부터 이제 연필이 많이 일반화됐으니까 지금 몇 세기가 그런 거지? 이제 아무튼 200년, 300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필의 세계에서도 이제 빈티지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 연도에 나온 연필 그런 게 이제 아마존 같은데 뜹니다. 콜렉터들이 좋아하겠네. 이제 또 그러면 경매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하늘을 솟구치는 그런 연필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동해에 연필 박물관이 있어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런 귀한 연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려고요. 다음에 동해를 가면. 그래서 오늘 이 연필을 찾아보면서도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연필은 먼저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은 목탁 필기구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리스어로 쓰다라는 의미 그라체인에서 흑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펜슬이라는 단어가 된 거고 뭐 흑연과 점토의 성분 비율에 따라서 또 연필심의 단단함이 결정이 돼가지고 뭐 HB, 2B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그쵸. 필기구들로는 HB에서 B까지 많이 쓰고 뭐 2B, 4B까지는 미술용으로 많이 쓰고 아주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단단한 흑연의 단단함을 말하는 거고 연필이 어떻게 발명이 됐나 막 이런 거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그 16세기가 돼서 이제 탄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 케이지 강산에서 발견되면서 이제 연필이라고 불릴 만한 최초의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에 뭐 연필이라는 거를 사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숯 막대기예요. 그죠. 스껌댕. 스껌댕이. 그 뭐 겉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스껌댕이 그 자체를 이제 최초의 연필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시기로 연필 역사가 시작되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화된 시기는 아까 얘기했던 19세기부터 일반화가 된 건데 이때 만들어진 게 단순한 흑연 막대기니까 손에 막 얼룩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로프를 싸서 이용화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나무로 감싸게 되면서 그 현대 연필 그 재료가 이제 나무랑 흑연이잖아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17세기 초에 그때 형태 나무 연필이 만들어진 게 17세기 초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양 때문에 그 리드라고 하죠. 그 심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 연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그때는 그 흑연 근데 이제 그때는 탄소를 그 자체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탄소는 고갈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런 탄소가 고갈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는 탄소가 이 자체로 쓰면 이제 연필 많이 못 만들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연필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볼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연구한 사람들 중에 제일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콩테라는 사람입니다. 꽁세. 네, 니콜라스 자크 콩테 프랑스 화학자 그분이 등장을 해서 이제 연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이 연필을 탄소 막대기를 어떻게 연필 그런 걸로 만들까? 더 오래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그 도자기를 보고 이거다 이라고 유레카를 외치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생각을 한 게 도자기는 흙과 물을 합쳐가지고 구워냈으니까 단단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필도 탄소랑 점토를 섞어가지고 구워내면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게 그 콩테가 개발한 연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도 거의 그 원리 그대로 연필을 만들고 있는데 점토랑 흑연의 이제 구성 비율을 달리하면서 이게 더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심을 만드는 그런 기술 차이일 뿐이지 지금도 그 방식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콩테라는 그 사실 미술도 그 자체도 콩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화학자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콩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최초의 연필심 마냥 그 나무 겉대기가 없고 그 콩테 그 자체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림에 이렇게 번지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무술 표현들 같은 거를 되게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 처음 학원 가면 이제 콩테로 뭐 그런 얼굴 다비드상 이런 거 그리는 걸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콩테도 이 콩테입니다. 그래서 1795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연과랑 점토를 혼합을 해가지고 혼합물을 구워서 이제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연필심을 그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연필을 산업화하기 시작한 건 이제 19세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 기록이 돼 있는 최초의 문구회사는 사실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문구회사는 파버-카스텔이에요. 파버-카스텔 알죠? 많이 들어봤죠? 네, 보면 바로 알아요. 파버-카스텔은 색연필로 우리나라에서 색연필로 많이 쓰는데 독일의 최초의 이제 필기 그림 도구 생산 업체예요. 왜 세계 최초라고 하냐면 그냥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세계 최초인데 사실은 세계 그 기록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은 스테들러가 먼저예요. 독일의 스테들러라고 또 삼각형으로 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걸 많이 썼는데 회색에다가 삼각형에다 줄무늬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심은 되게 수성펜인 그 펜이 더 유명한데 사실은 연필로부터 시작하는 가업이고 이 스테들러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독일의 문구회사고 설립자 요한 세바스찬 스테들러가 이제 연필에 대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사랑을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회사로 만든 그런 회사였는데 네. 그 스테들러 집안이 왜 그러냐면 대대로 연필 장인으로 가내 수공업으로 연필을 생산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그 기록되지 않고 가내 수공업으로 하니까 그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엄청 오래전부터 이제 파버 카스텔보다 더 먼저 연필을 만들어 왔던 거죠. 원래는 원조네. 원조인데 이제 등록은 파버 카스텔이 먼저 해가지고 그걸 뺏긴 거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뭐 집안 대대로 연필을 만들어 왔는데 뭐 대표작으로는 뭐 마스 스테노픽스 뭐 이거는 원형의 연필이고 단순 필기용 연필이고 그리고 뭐 마스 루머그래프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만든 연필이고 이런 식으로 쭉 연필의 라인이 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스테들러 연필은 약간 뭐라 그랬지? 되게 두껍고 엄청 크고 그냥 일반 연필의 거의 두께가 한 3배, 2배 정도 되는 그런 연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누가 쓰냐면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는 힘 받아야 되니까. 힘이 손가락 쥐는 힘이 별로 없는 애들을 위해 가지고 써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도 제일 많이 쓰이는 연필이 스테들러 연필. 파버 카스텔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독일 필기 그림 도구 생산업체라고 했잖아요. 그 세계 최초의 연필 회사라고 하고 그 카스텔 9000 연필 이게 제일 유명한데 딱 보면은 이군도 딱 보면은 이 연필 자기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지금 보면 알아요. 그 특유의 녹색 바디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수성 페인트로 도장을 한 건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만든 게 현재까지도 그 파버 카스텔을 상징하는 색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초 육각형 연필을 디자인한 곳. 육각형 연필 중요하지. 거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 파버 카스텔 연필을 한 따스 그런 걸 선물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오래된 연필이고. 그때도 좀 비쌌었나? 아무래도 그 수입 문구류니까 그런 우리나라 문구류보다는 비쌌겠죠. 아무튼 그런 문구가 있어서. 그치만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구매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테고 조금 더 비싼 거겠지. 그래서 그 녹색 아무튼 그 약간 녹색이 찐녹색이거든요. 아무튼 그 색이 어렸을 때는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포켓몬스터 그려져 있거나 디지몬 그려져 있거나 세일러문 그려져 있거나 막 이런 연필들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좋고 막 이랬지만 이런 거 연필은 또 생각해서 좋은 걸 사주셨을 텐데 별로 안 좋아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연필들이 있고 제가 그 사실 요새 제일 꽂혀 있는 연필은 블랙윙 연필입니다. 블랙윙? 네, 이 연필은 진짜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건도 진짜 딱 보면 이렇게 생긴 연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존 스타인백의 연필로도 유명한 블랙윙이죠. 근데 이건 뭐 월트 디즈니, 뭐 존 레넌, 스티븐 킹, 뭐 어니스트 해밍웨이, 퀸시 존스 등 엄청 미국의 유명한 작가들, 음악가, 화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연필로 되게 더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예술적인, 감성적인 막 그런 연필을 갖고 싶다. 나도 나도 그런 대단한 작품은 못 쓰겠지만 그런 감성을 사고 싶다. 감성으로 한번 연필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싸요. 그 예술가의 감성을. 그러고 싶다. 이래가지고 요새 좀 모았는데 아무튼 지우개가 달려 있어요.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그 뒷편에 지우개가 딱 달려 있고 그 지우개 또 이거 리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우개를 계속 쓸 수 있는 연필이고 그래서 더 편하죠.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이 블랙의 연필은 현재 그 매트, 펄, 602, 내추럴 이렇게 4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블랙의 602입니다. 602. 네, 위에 얘기한 이런 예술가들이 사랑받던 그 모델이 바로 602였는데 이게 원래는 그때 그 당시 그 예술가들이 썼을 때 당시 출시가 됐다가 그게 생산이 멈춰졌어요. 그게 아예. 그러고 나서
그래서 다른 회사가 이 블랙윙 연필을 그 인수를 하면서 요새는 최근에 다시 나오는 그 복원한 제품이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때 이 60이랑 지금의 60은 사실 다르지. 다른 연필. 복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 얘기했던 아마존에서 경매로 나와서 엄청 비싼 가격을 호가하는 연필은 바로 이 블랙윙 600이 그 시절 원저 60이 오리지널 60이 그게 이제 간간히 아직도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엄청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저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4가지 제품이 있는데 블랙윙은 이제 연필심을 제작할 때 왁스를 첨가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번짐이 적어서 깨끗한 필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모든 블랙윙 연필은 캘리포니아산 향나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전인 거는 이 흑연은 일본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어요. 짬뽕이에요, 짬뽕. 완전 세계화된 연필인 거죠. 블랙윙 연필.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면은 되게 재밌고 아무튼 뭐 매트, 펄, 602, 내추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 다른 연필 회사들은 뭐 HB, 4B 이런 식으로 엄청 세세하게 돼 있잖아요. 뭐 2B, B 그냥 2B, 3B, 4B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분화가 돼 있는데 여기 블랙윙이 딱 4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연필 회사 HB는 뭐 매트, 뭐 4B부터 3B까지는 펄, 뭐 602는 제일 되게 필기감이 좋게 만든 거,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느낌 있죠. 오히려 단순하니까 끌리는 매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걸 4가지를 다 샀었는데 이거를 쓰면은 왠지 진짜 필기감이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쓰는 행위 자체가 이제 감성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감성이 죽고 감성이 사는 낱낱이기 때문에 그런 연필이 블랙윙 현재 제 최애 연필 블랙윙이고 그 왁스를 섞어서 하면 번짐이 적다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연필 중에 가드너 연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드너? 그게 정원가 연필이잖아요. 그거를 알고 보니까 그것도 왁스가 엄청나게 많이 첨가돼 있는 연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원가들은 물을 뿌리는 일들이 많고 이 화분이 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닿는 거기 때문에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드너 연필을 쓰면은 안 번져요. 연필로 써도.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몰랐다가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 쓰고 돼가지고 있었다 원래.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왁스를 넣으면은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게 또 재밌는 사실이었고. 다음 연필은 우리가 또 엄청 많이 쓰는 연필 중에 하나가 있죠. 톰보우 연필인데. 난 연필하면 딱 그것 떠올렸어. 그치. 잠자리 연필. 잠자리 연필. 맞아요. 그게 톰보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톰보우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일본어 발음으로 하면 돈보. 넘버. 네, 돈보가 또 잠자리를 그냥 뜻하는 거여가지고 그 로고 옆에 항상 잠자리가 그려져 있죠. 잠자리 로고가 제일 특징이고 일본의 문구 제조업체 오래된 역사가 유구한 업체이고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에 좋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 연필은 이제 미술 입시생을 먹여 살린다. 라는 또 말이 있을 정도로 미술 입시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연필이에요. 그래서 모노 시리즈로 가장 유명하고 지우개도 되게 많이 쓰고 연필도 톰보우도 진짜 많이 쓰고 저도 보니까 집에 몇 자루 굴러 다니더라고요. 뭐 입시생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연필이 있고 또 다른 연필은 또 이거는 진짜 약간 좀 팁인데 태국도 연필이 좀 잘 좋습니다. 태국 연필. 태국 연필, 태국의 모남이라고 불리는 호울스. 네, 말 그려져 있고요. 호울스라고 돼 있고 거기도 이제 HB, 2B 뭐 이런 연필들이 나오는데 엄청 줄무늬 육각형인데 세로 줄무늬로 이렇게 색깔이 되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초록색 이렇게 뭐 사원색으로 기분이 돼 있고 뭐 형광색들도 있고 이런데 이 연필이 되게 필기감이 좋고요. 싸고 좋아요. 그래서 요새 문방구들 보면은 가끔 간혹가다 이 태국 연필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나시면은 국민 연필 쓰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연필을 빼면 안 되잖아요. 동아 연필. 모닝글로리는 없나요? 네, 모닝글로리는 없습니다. 아하. 나랑 이렇게 하나씩 했습니다. 독일은 2개 했지만. 어쨌든 동아 연필은 회사 이름이 동아 연필일 정도로 연필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문구회사예요. 그 47년인가 46년부터 시작이 됐고
어쨌든 초대 회장은 그 일본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뭐 거기 이제 미쓰비시 같은 그런 회사에서 연필 펜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워다가 와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차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전에 있어요. 그럼 지금 4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전의 향토 기업이고 그 동아연필에서 나온 그 시리즈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건 홍당무. 홍당무 그 색연필 연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썼었고 홍당무 연필들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애들한테 접근성이 제일 좋을 테니까. 맞아, 나도 많이 썼어. 많이 썼죠. 동아연필을 이제 그런 캐릭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었고. 아무튼 꾸준히 그래서 지금은 뭐 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동아연필에서는 사실 그렇지만 연필로 시작한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최초의 필기구 제조 회사였다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많이 연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그거 그 주황색 그거 연필 있잖아. 맞아. 그 지우개 달린 거. 맞아. 그게 진짜 대박이지. 그거는 이제 다른 데 거죠. 그거 원래 거기 거예요. 어디 건데? 미국인가? 근데 우리가 쓰는 건 다 동아였을 거 아니야. 아,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한 거지. 근데 그 연필 노란색에다가 그 핑크색 지우개 달린 그거는 아마 브랜드가 따로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동아 걸 썼을 테니까 내 기억 속에는 항상 그 꼬다리 달린 그 지우개 달린 그 연필이 항상 기억에 남지. 그게 아마 다른 걸 거야. 동아 연필 맞아. 지우개 연필 오피스 이거 두 개. 이거 맞죠. 근데 이 모양이 스테들러에서도 나오고 뭔가 우리나라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랬을 것 같긴 해. 똑같이 이런 색깔인 게 약간 그런 것처럼 오피스 지우개 연필 맞네요. 그거 연필 가게 그거 맞네요. 색 배합도 되게 예쁘고 근데 항상 지우개를 먼저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슬펐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 맞아요. 그리고 왜 그 지우개 사실 지우개도 따로 있으니까 이 지우개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안 쓰고 싶은데 꼭 친구 빌려주면 친구들끼리 그 뒤에 붙었어. 빌려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싫었던 그런 추억도 갑자기 떠오르네. 이 그 지우개 연필 보니까. 항상 저는 연필하면 그 잠자리랑 요거 두 개. 잠자리 포비 연필. 우리가 미술 시간에 거의 필수품이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 선생님이 사오라고 사비 연필. 맞아요. 사비랑 요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연필 자료를 몇 개 가져왔어요. 제가 실제 쓰는 거를 보면은 이게 필통이 되게 특이하네. 필통은 원래 필통은 파우치인데 뭐 찾다 보니까 필통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이게 그 애기들이 먼저 그 쓴다는 그 두꺼운 스테들러 연필. 근데 얘는 되게 뭐 하나 그냥 집에 갖고 싶다 그냥. 되게 좀 예쁘네. 이게 그 기본 그거예요. 이거 산 거예요? 원래 거기 달려 있어요. 그 연필에. 이거 스테들러 이 연필은 이게 캡이 씌워져 있다. 캡이 씌워져 있고. 이거는 그 애기들 그 일반 필기공이 아니라 아마 미술용으로 나온 그걸 거예요.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쓰여져 있는 거고. 되게 오히려 두꺼운 게 진짜 손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어린 애들은 더 쓰기가 좋은 게 이것도 되게 두꺼운 연필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필기감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거라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두껍고 크고 엄청 그 겉에 홀로그램으로 그 나무 겉에 홀로그램으로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브랜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필들도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JR-몬 이게 뭐 브랜드 이름인 것 같은데. 네, JR-몬. 본디드. 네. 그리고 오늘 예쁘네. 블랙윙도 2자리 갖고 왔는데 블랙윙 또 특징이 이 지우개 색깔이 이 모델마다 달라요. 그래? 그래서 602는 핑크색 지우개에 이거 금색 바디. 얘는 멀리서 보면 약간 붓처럼 보인다. 그죠. 지우개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동아 연필처럼 동그란 지우개가 아니라 약간 넓적한. 맞아, 넓적한 지우개고 여기 이렇게 또 이거 틈이 있어서 이걸 빼면은 지우개를 리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요거를 빼서 만약에 지우개가 조금 닳았어. 그러면 이게 지우개의 높이를 조절해서 다시 끼우면 지우개를 끝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우개는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필이 그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지우개를 막 써버려도 그냥 이건 좀 괜찮죠. 다시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손절할 것까지는 아니고. 손절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요것만 여기 부분만 쓰고 없어지면 솔직히 지우개가 연필보다 훨씬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이 블랙잉은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다 이 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원하는 높이로 지우개를 감싸서 다시 끼우면은 지우개를 끝까지 쓸 수 있다. 네. 이게 블랙잉 특징이죠. 그래서 지우개를 계속 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다른 연필들보다는 좀 길이가 길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필통에. 그렇겠네. 뒤에 지우개도 달려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매트라서 그 602보다는 심이 굉장히 좀 진하고 필기감이 부드러운 편이고.
다른 내추럴은 이제 바디 색깔도 원목 모양이에요. 원목 색깔이에요. 지금 코팅이 된 검은색이랑 회색이잖아요, 바디가. 근데 이제 내추럴은 원목에다가 지우개 색깔은 핑크였던가. 아무튼 그런 정도. 아까 향나무 쓴다는 게 어디였지? 여기. 여기? 캘리포니아산 향나무를 쓰고 연필심은 일본에서 만들고 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심이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재팬으로 찍혀서 나온다. 낱낱은 칼로는 연필 잘 못 깎는 것 같네. 네. 뭔가 좀 되게 서툰 느낌이 좀 나는데. 진짜 못 깎아요. 예쁘게 깎는 사람들이 싹싹 해가지고 진짜. 이게 바로 예쁘게 깎은 거죠. 미끈미끈하게 이건 깎잖아. 다른 사람이 깎아준 건데. 아, 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지. 엄마가 깎아주면 이렇게 네. 깎아주는데. 지금 이군애가 제가 자랑을 하고 있는 연필은 오늘 노자가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스위스 우드라고. 이 연필은 그 나무에서 커피 향이 나요. 그 스위스.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샀는데 그냥 뭐 스위스 나무니까 비싸기만 하고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필기감을 써보니까 필기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뒤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스위스 특유의 그 스위스 문양이 국기 모양이 돼 있고 십자가 모양이 딱 있구나. 딱 있고 이게 또 커피 향이 나니까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길게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나무 부분을. 요 연필도 스위스 메이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아끼는 연필이고 이게 바로 이군이 익숙한 톰보우죠. 그렇죠. 아, 이거지. 네. 톰보우 잠자리 연필. 네, 그 톰보우 연필이고 이거는 제가 파버카스텔인 줄 알고 들고 왔더니 얘도 톰보우더라고요. 파버카스텔의 그 색깔이 딱 이 색깔입니다. 그 찐녹색. 카키색 딱 예쁘네. 그게 아까 그래서 파버카스텔 하면은 그 찐녹색이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건 줄 알고 집어왔거든요. 근데 톰보우였어요. 반전. 연필 회사들끼리 서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동아도 그렇고 스테들러도 그렇고 노란 그 거기에다가 그 핑크색 지우개에다가 그치. 그 지우개 요거는 검은색이잖아. 그거가 원래는 그 동아도 아니고 스테들러도 아니고 원래 그거만 모양을 만드는 원조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고 다음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바로 이게 그 태극 연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네. 이게 되게 쌌거든요. 근데 되게 휠감이 좋고 엄청 모양도 되게 가볍고 얘도 꽤 길다. 꽤 긴. 얘는 근데 한 번도 안 깎은 거여가지고 제일 긴 상태 새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톰보우는 조금 저렴한 게 티가 나는 게 뒤에 이제 연필 꽁다리 쪽에 이제 마감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마감이 돼 있잖아 이렇게. 그지. 또 스위스는 엄청 꼼꼼해.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단가를 좀 낮추는 뭐 비결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가장 예쁜 거는 이 스테들러. 역시 블랙잉. 블랙잉. 역시 블랙잉이죠. 이게 그 뒤에 딱 금색으로 딱 나와 있는 이 지우개 요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되게 미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외국 그런 작가들이 많이 애용했댔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작가들 다 귀에 이거 블랙이 이렇게 꽂고 있다니까. 그 감성 있네. 개인적으로 하나 꼭 구매하고 싶은 건 이거. 스테들러. 이 전보 이게 뭔가 딱 만족감이 있네. 딱 쥐었을 때 만족감이 있고 메이드 인 젊은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허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 같다. 이 독일제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 좀. 그렇죠. 딱 좋네. 이런 전문 그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죠? 잘 만들어요. 어쨌든 이런 연필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필들을 어디서 사냐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연남동에 작은 연필 가게 흑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흑심. 이거 진짜 흑심을 따라서 만든 그 연필 가게인데 거기도 이런 연필들이 다양하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로 써 있어서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거기가 제일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연필들을 어디서 샀냐면 그 성수에 포인트 오브 뷰라는 또 문구점이 있어요. 포인트 오브 뷰. 네, 얼마 전에 리뉴얼해서 오픈을 했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여기는 웨이팅이 있는 문구점입니다. 그때 말했던 거기구나. 네, 거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웨이팅이 있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설마 줄인가 싶었는데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잘 못 가는데 그 포인트 오브 뷰에서 많이 샀었고. 더 현대에도 들어와 있네요, 이게? 네, 더 현대에도 있어요. 지하에 그 작게 있고 거기서도 구매 가능하고. 근데 되게 그 원래는 1, 2층은 카페고 그 2층에 작은 부분만 이 포인트 오브 문구점이었는데 그 성수에 모두 그 건물을 다 터가지고 다 통째로 문구점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왜 사람이 조금 평일에 가시거나 그러면 한 번쯤은 구경하시면 좋은 게 제가 오픈할 때 말한 게 뭐 요즘엔 연필 밑에다가 이렇게
큐레이션 해가지고 그거를 쓴다고 했잖아. 그거를 제일 잘해놓은 곳이 바로 포인트 오브입니다. 그래서 이 연필은 어떤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정보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 오브뷰에 왜 이 연필을 선택했고 이 연필은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고 막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걸 약간 조금 인문학적으로 뭐 어떤 유명인이 했던 말 이렇게 인용을 해서 써놓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잘 해놔가지고 그것만 읽는데 약간 박물관 온 기분도 들어요.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췄군요. 그런 걸 다 갖춰 있어. 되게 디테일하게 또 그거를 다 DP도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놨기 때문에 통장 털리기 딱 좋습니다. 그런 곳이 있고 또 근처에 성수에 연희동에도 있지만 성수 근처에 포인트 오브 가시면은 그 LCDC 그 안쪽에 글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글월. 네, 거기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연필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거기는 연필이랑 플러스 거기 사실은 편지지 가게예요. 그래서 편지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필과 가게 종이는 이름도 세트니까. 레터룸이라고 돼 있네. 글월 레터룸. 맞아. 근데 이제 연필도 거기도 이제 특이한 연필을 조금 구매를 해오셔가지고 거기서도 연필을 살 수가 있고 또 청주에 11포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11포인트. 네. 11포인트라는 곳도 연필 전문. 딱 벽에 다 연필만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연필을 살 수가 있고 또 제주도에도 연필 가게라는 곳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부부가 연필을 전 세계에서 여행을 하면서 연필을 다 가져오셔다가 거기서 팔고 있어요. 이제 태국 연필도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있고 본인들이 이제 저처럼 직장 생활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연필을 사각사각 쓰는 게 엄청난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연필을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연필을 빠져 드시다가 나중에 이제 연필 가게까지 여신 그런 케이스죠. 덕후로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업까지 하시는 성공하셨구나. 네. 그런 연필 가게들이 있어서 그런 연필 가게들을 어디 지나다니다가 한번 가시면은 연필만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나도 네.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면 그 이제 회사에서 나와주는 수첩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필기하는데 연필의 그 특유의 그 사각사각한 필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아까 말했던 그 동화 연필 그 꼬다리 달린 거 있잖아. 그거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쓰면서 항상 너무 불편해 솔직히 이렇게 손에도 묶고 막 던지고 하는 게 그 불편한데 어쩔 수 없이 그 불편함 또한 감성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연필의 또 매력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점도 어쨌든 깎아도 금방 뭉툭해지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또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글씨체에 그런 그치. 사람들은 또 그리고 칼이 없으면은 또 아예 뭉툭해지면 쓸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근데 요새는 오히려 그런 불편함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사실. 워낙 이제 편리한 시대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좀 욕구가 누구나 있겠죠. 뭐 나이 드는 그런 건가 봐요. 나이 드는 거? 근데 뭐 세상에 이제 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늦게 가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분이 딱 꼭 집어서 저를 디스했지만 연필을 아직 잘 못 깎거든요. 되게.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 친구분이 나를 딱 앉혀놓고 신문지 하나 펴놓고 연필 연필 한 다스 사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꺼내서 본인이 사주셨으니까 꺼내서 연필 깎는 법을 한 번쯤 배워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것도 법이 있다. 그래서 연필 그때 그 아저씨가 연필 깎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나한테. 근데 그때는 연필 깎기로 돌리면 되지 왜 연필 칼로 깎지? 귀찮은데? 그리고 그때는 그 교실마다 다 연필 깎기가 있었으니까 그치. 쉬는 시간마다 거기 줄 서서 애들끼리 다 연필 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깎고 이렇게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보니까 다 큰 어른이 돼도 이렇게 연필을 엉망진창으로 깎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미대생들은 근데 되게 잘 깎더라고. 연습하면 뭐 늘겠지 그것도. 미대생들은 진짜 기계맥 이것도 미대생이 깎아준 거거든요. 기계맥히게 깎은 부드럽게 길쭉길쭉하게 매끈하게 깎는 그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선 따라가지고 싹싹 이러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보통 그런 제도 연필도 좀 많잖아요. 그 한때 몸 담으셨던 제도 그런 것도 연필로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1학년들만 약간 맛만 보는 거고 다 캐드로 하니까 오토캐드 이런 걸로. 근데 연필을 쓸 수밖에 없죠 거기도. 왜 우리 근데 그런 거 생각나잖아. 어렸을 때 요즘에도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샤프로 글 못 쓰게 하고 글씨체 망가진다고. 샤프 심은 금방 부러지니까. 이게 좀 두꺼운 연필로 해야지 글씨를 예쁘게 잘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막 샤프 못 쓰게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샤프랑 연필은 차이가 확실히 있지.
맞아. 근데 요새 저는 이렇게 연필 빠져나오니까 또 약간 그 제도용 샤프는 되게 엄청 단단하잖아요, 심이. 근데 그거는 또 제도용 샤프는 심 깎는 게 또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샤프가 있더라고요. 그치, 꼬다리에 달려있죠. 꼬다리 있는 거. 그걸 샀어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동생한테 이거 너 요새 최애야 이렇게 보니까 그거 제도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고 그냥 산 건데 제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사판에서도 많이 써요. 공사판에 이제 이런 사인펜 같은 것들은 잘 안 묻고 이런 시멘트 같은 데는 연필로 이렇게 기록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그 오야지라 그러거든요. 그 이제 대빵이 항상 귀에 꽂고 다니는 그런 게 있죠. 제도용. 그렇군. 재미있는 연필의 세계. 이군이 처음에 연필 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나 했지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얘가 또 뭔 또 쓸데없는 걸로 할까 싶었는데 역시 들을 때마다 항상 놀랍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필 한번 연필로 써보는 연필로 하면 편지지 쓰는 그런 또 낭만을 되찾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낱낱이었습니다.